네, 안녕하세요. 앵콕학원 지금 고대부고반 담당하고 있는 우재필 선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중간고사가 벌써 끝났는데요. 네, 중간고사 어땠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중간고사 어땠는지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앵콕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벌써 지금 앵콕학원에 온 지 3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저는 여기 밑에 이력에 있는 것처럼 현재 미래탐구 학원에서 한 3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이 권유를 해서 이렇게 앵콕 학원에 와서 벌써 이렇게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앵콕 학원에는 좀 애정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 조카도 요번에 이제 고대부고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사실 저하고 같이 배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요번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도 고대부고가 되게 정이 가고, 아무래도 저도 계속 매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교별 반을 지금 맡으면서도 일반반에서도 지금 고대부고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2학년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고대부고 학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대부고에 대한 애착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원 강사를 한 지 한 17년 정도 됐고요. 지금 17년, 18년 정도 됐는데, 저도 여기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경동고등학교 나오고 그랬는데, 일단 고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좀 쉬웠다가, 최근 2년이죠. 22년도부터 시험이 조금 어려워졌다가, 작년도 조금 시험이 쉽지 않았는데, 요번에는 조금 시험이 쉽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신 경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주요 문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기말고사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험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자라고 하면 사실 서술형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지금 두 문항이 20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좀 서술형 비중이 좀 내려갔다라는 거에 좀 주안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서술형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서술형 채점 기준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고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이제 해설지가 바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서술형에 대한 채점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채점 기준표에 맞는 답을 적어야지, 안 그러면은 감점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술형이 두 문제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네 문제였고 40점이었기 때문에 좀 비중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좀 비중이 많이 내려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시험이 작년보다는 쉬웠습니다. 이게 킬러 문항이라든지 중킬러 문항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은 쉬웠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험 끝나고 나서 등급컷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더 등급컷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험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항식 연산에서 4문제, 나머지 정리에서 3문제, 인수분해에서 3문제, 복소수에서 2문제,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3문제, 2차 함수에서 5문제 정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의외인 부분은 나머지 정리에서 보통 다른 학교들이 많이 내는데, 나머지 정리에서는 많이 안 내고 대신 다항식 연산에서 조금 많이 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 유형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서술형 1번, 2번 같은 경우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형서만 풀었다라고 해도 사실 웬만한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어려웠던 문항들은 뭐 중킬러 문항으로 10번을 잡았는데, 사실 그렇게 낼 만한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계산이 복잡한 거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었고, 킬러 문항은 17번하고 18번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10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복소수 상등 문제인데, 상등 조건이 조금 까다로웠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유형서나 이런 것들 푼 학생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고요. 좀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아이들이 조금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좀 있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번하고 18번 같은 경우에 둘 다 합답형 문제였습니다. 17번 같은 경우는 fx를 구하는 합답형 문제였고요. 18번 같은 경우에는 추기 방정식이 미지수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대부분의 문항들이 저희 내신 대비 교재에 있던 문항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 교재 그리고 마프 시너지 이 정도만 충분히 풀었다라고 해도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시험이 첫 시험이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중학교 시험이랑 틀리다, 그래서 많이 어려웠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간고사 지금 봤을 때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못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실 중간고사는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실력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본 실력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사실 중간고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내용 때 얼만큼 내가 열심히 공부했냐, 사실 중등 내용에서 심화되는 내용들이고 복소수나 아니면 몇 가지 내용들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중학교 때 시험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심화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때 얼만큼 공부 잘했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니? 혹은 내가 중학교 때 얼마나 선행을 많이 봤을까? 혹은 겨울방학 때 내가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말고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서술형 대비가 줄어들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 문제가 문항수가 하나에 1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시험이 쉬웠어요. 그래서 등급컷이 올라왔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예상했던 등급컷은 90점 초반, 그 다음에 2등급이 80 중반, 그 다음에 3등급이 70 후반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씩 더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3등급 컷이 80 초반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단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기말고사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쉬웠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많이 어려울 겁니다. 단원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기말고사를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사실 지금 5월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5월달에 열심히 하자. 그래서 5월달에 우리가 한 바퀴를 돌려놓고 6월달에는 사실 우리가 그때부터에는 우리가 방탈출 교재를 풀면서 주변 기출을 풀면서 감각을 익히는 기간이지 우리가 개념을 익히거나 이런 것들은 5월달에 완성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실 학생들이 되게 빡세게 굴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되게 그래도 열심히 따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더 기대된다라고 볼 것 같은데 일단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확실히 대비 기간이 중간고사보다는 많이 짧습니다. 6월 말에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때쯤이다 라고 하면 사실 시험이 5주, 6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단원이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2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인데 지금 2차 부등식과 원의 방정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쉽지 않고요. 단원 자체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단 공부 양이 철저하게 떨어졌을 상태이고요. 제일 큰 건 일단 중간고사가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더 어렵게 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잘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고대부고 같은 경우에 시험을 좀 어렵게 내는 경우에는 모의고사 기출을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주변 기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좀 기본 문제들만 풀어보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모의고사 문항이나 예를 들어서 자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위권 문제들을 풀어보고 주변 어려운 시험지들을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중상위권이다 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기본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고 킬러 문항을 제외한 다른 문제들을 내가 다 맞출 수 있다 라고 만들 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너무 수학이 약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대국어 같은 경우에 기본 문항들이 보통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교사용 자료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사용 자료를 좀 반복적으로 봐서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서 내가 최소한 기본 문제들이라도 다 맞추자. 이렇게 해서 내가 최소한의 등급을 받을 수 있게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수업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냐면 사실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대국어 학생들하고 되게 재밌게 잘 수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인원수가 되게 적습니다. 현재 지금 3명 정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되게 웃으면서 되게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보다 사실 좀 수학 실력들이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저는 지금 중간고사 때보다 그 아이들이 기말고사 때 더 잘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애들이 되게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학원을 다니는 것을 재밌게 만들어주고 그 아이들이 그러면서 성적도 오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학생들이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게 제가 기출 분석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풀어볼 수 있는 거 최소한 요 정도는 풀자라고 해서 내신 대비 교재를 따로 만들어서 일단은 만들고 이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뭐 오답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학생관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지금 학부모님과 저 그리고 학생 그 다음에 저희 조교 선생님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 시간 학생들이 출결할 때마다 숙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 수업 전에 제출하면 그 숙제한 것에 대한 이제 틀린 무당들도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 시간 그거에 대해서 오답 노트가 나오고 그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시간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질문 해설 공유라든지 아니면 수업 영상 공유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대국어반이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고대국어반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과 토요일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6시부터 10시, 그 다음에 토요일날 1시 반부터 5시 반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는 제가 직접 이제 클리닉이나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은 수학관 3층 2번 강의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진도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5월 달에는 마프 시너지 지금 수학 상으로 해서 진도를 나가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고 아마 5월 달이면 진도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6월 달부터 해선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주변 기출들로 해서 최다 빈출로 이루어져 있는 지금 방탈출이라는 교재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탈출이라는 교재로 해서 기출들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고대국어 기출 모음이라든지 아니면 용문고나 신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출 이런 것들로 해서 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시간 정도는 개념 정리 및 유형 정리가 이루어지고요. 30분 정도에는 매 시간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1일 테스트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오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시간에서는 아이들에게 개별 질문도 받고요. 뿐만 아니라 숙제 검사 및 오답 정리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매 시간 학생들이 단톡방에 어머니도 있는 방에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숙제 검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숙제하지 않거나 숙제가 완성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일에 추가적으로 불러가지고 클리닉이 이루어져 있고 그 시간에 숙제를 완성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클리닉이 현재는 지금 목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지금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국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이나 아니면 일요일 날 추가 클리닉이 와서 더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 시간 모든 영상을 다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내가 졸았어요. 선생님 저 여기 부분이 이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게 일단 수업 영상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겨울방학 때 기본 개념으로 수업했던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전 기본 개념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영상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모든 질문을 지금 태블릿 PC로 받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로 받으면 좋은 점이 그냥 종이는 받으면 사실 버리고 그만이거든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 지금 풀이한 것을 일단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풀이를 영상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를 해가지고 풀이 영상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뭐 저희 3월달, 5월달 내용들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기말고사 대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점수 받을 수 있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저를 믿고 한번 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우재 PD였습니다.